예,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안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중간에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게 되게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실제 강의할 때는 이제 저 커피도 많이 마시고 뭐 이제 먹으면서 하는데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이제 이해해 주죠. 학생들도 먹고 예, 저도 먹고 예, 참 빨리 이런 사태가 좀 끝나서 우리 신입생들도 좀 보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경제학과에 새로 올해 교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수님하고도 같이 새로 오신 이낙연 교수님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너무 좋죠. 참, 예, 그러네요. 네, 좀 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예, 그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환율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코스 BOK에서 데이터를 찾았더니 2019년 평균 환율이 그러니까 365일 매일 환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쉬는 날 빼고 365일 중에 쉬는 날 빼고 어, 외환 시장이 열리는 날은 다 환율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리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환율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도 환율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 2019년의 환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찍어서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가장 높은 값이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값이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 자료를 한번 썼습니다. 평균 자료. 그래서 평균 1달러에 1160한 6원쯤 됐어요. 그게 평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당 이 환율을 적용을 해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그냥 인컴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략 3,700만 원이었었어요. 2019년에 여기에 이제 2019년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 보면 3만 1,800달러가 됩니다. 이게 이제 US 달러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GDP가 되겠죠. 2019년. 자, 이것은 리얼 밸류가 아니고요. 너미널 밸류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환율을 써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말일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 조금 전에 썼던 평균 자료는 이 기간 동안 평균 값을 쓴 거고요. 이 기간 동안 환율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중에 이제 평균 값을 딱 쓴 게 바로 앞에 슬라이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일 자료를 쓴 게 끝에 있는 자료, 끝에 시점. 2019년에 외환 시장이 문을 닫을 때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15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적용해 봤더니 한국의 1인당 GDP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32,000달러예요. 비교해 볼까요? 앞에서는 31,800달러였고 이번에는 32,000달러입니다. 200달러나 올라갔어요. 200달러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자, 이게 우리가 평균 자료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일 자료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환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1인당 GDP를 US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비교적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2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한번 해 보죠. 자, 멕시코는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여서 1인당 GDP가 18만 6천 페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환율을 찾아봤더니 월드뱅크에서 대략 1달러에 19.2 페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달러를 내면 이제 그쵸 멕시코 여행에 갔습니다. 1달러를 주면 거기서 이제 19.2 페소를 보다 조금 적게 주겠죠. 그렇죠? 원래는 조금 디스카운트 하니까 하여튼 19.2 페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장 환율로 나누어 줬더니 멕시코의 2018년 1인당 GDP는 US 달러로 9,673달러 정도 돼요. 멕시코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이제 비교적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 환율을 이용해서 이제 US 달러로 변환을 하는데 이러한 변환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한국 데이터를 바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인당 소득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제 200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우리도 그렇지만 뭐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페소 가치가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페소 가치가 쉽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페소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어요. 과거에 몇 번 빈번하게 그랬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페소의 가치가 멕시코 경제를 잘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시장 환율을 적용해서 1인당 GDP를 자국 통화로 표시한 1인당 GDP를 원하면 원화, 멕시코의 페소면 페소로 표현한 1인당 GDP를 달러로 환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보통 국가 간 소득 비교를 위해서 US 달러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환율이 있는데 그 환율이 뭐냐면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는 PPP 환율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러분들은 PPP 환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PPP 환율이라는 것을 이런 환율이 아니고요. PPP 환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PPP 환율을 사용을 해서 여러 국가의 자신의 화폐 단위로 표현한 1인당 GDP를 US 달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P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국가의 자신의 화폐로 표시한 1인당 GDP를 US 달러로 변환하는 사실상 조금 더 좋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환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PPP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벽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PP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CPI를 계산할 때와 비슷하게 어떤 상품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상품 꾸러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GDP랑 비슷한 개념의 CPI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GDP와 비슷한 개념의 이렇게 상품 꾸러미를 만들어요. 번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번들을 예를 들면 뭐 햄버거라든가 뭐 콜라, 햄버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스마트폰 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번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번들을 한국에 가서 살 때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똑같이 이걸 US에 가서 살 때 얼마가 드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US에 가서 살 때는 예컨대 이게 50달러다. 그러면 환율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달러당 그냥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PPP 환율이 뭐냐면 가장 쉽고 대표적인 PPP 환율이 바로 그 빅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빅맥 지수가 뭐냐면 이 번들에 딱 빅맥 하나만 넣는 거예요. 빅맥 하나만 딱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걸 한국에 가서 살 때 얼마인가? 얼마죠? 3,500원쯤 하나요, 요즘? 버거만 샌드위치만 사면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은데 하여튼 3,500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샌드위치만 버거만 US에 가서 살 때 얼마인가? 뭐 예를 들면 2달러. 그럼 이제 얘와 얘의 비율이 바로 PPP 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번들에 빅맥만 넣은 것이고요. 여기에 뭐 다양하게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 번들을 구입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비용의 비율을 가지고 PPP 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US 달러와 원화 사이의 비율,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달러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